안녕하십니까. 하이 프랜차이즈의 창업적이 장재남 원장입니다. 가맹점 창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선택과 생산적 관계 형성과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가맹본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경쟁력,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맹본부 CEO의 경영 능력과 경영 철학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텀비어킹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펀앤아이의 김철훈 대표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사업 환경이 좋지 않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코로나가 가장 큰 문제죠. 지난 3월 달에는 저희도 전년 대비 한 25%나 매출이 하락을 해서 사실 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만들어서 7월까지는 이제 전년 대비 거의 회복할 정도까지 끌어올렸고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는 메뉴의 어떤 경쟁력과 그 서비스 부분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고객들을 더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죠. 네. 현재 점포수는 몇 개나 됩니까? 현재 350개를 달리고 있습니다. 됩니까? 예, 예. 뭐 대표도 아시겠지만 현재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등록된 그 브랜드 중에서 사실 가맹점 100개 이상이 6.5%에서 7% 정도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350개 정도면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자, 근데 우리 대표님께 사업을 처음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원래 이제 저희 집안이 좀 많이 가난해서 우리 집안을 좀 일으켜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장사를 또 하다 보니까 뭐 재미도 있고 돈도 잘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제 장사를 하다가 이거를 이제 프랜차이즈화 시켜서 보다 많은 분들과 그 어떠한 소중한 경험을 좀 공유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뛰어들게 됐죠. 제가 알기로는 17개 업종에 총 32번의 장사를 통해서 모두 성공했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힘든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그 현재 사업으로 크게 성장시킨 가장 핵심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선 경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시행착오를 아주 많이 겪었었는데 그 과정이 이제 전부 좀 이 성공의 자양분이 돼서 이제 좋은 결과를 끌어낸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브랜드마다 어떠한 그 브랜드의 어떠한 뭐 메뉴의 뭐 특징이라든가 또 서비스의 경쟁력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슈퍼바이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어떤 이제 다양한 요소들을 잘 갖춰야지만 성공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지속적으로 더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이제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 인적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 이제 예비 점주님들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이제 또 적정한 가맹 점주님들을 또 발굴하는 시스템, 또 우리 임직원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일한다기보다는 이제 인재들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치중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시스템입니다.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만 해갖고는 이제 아무래도 효율이 절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이제 온라인과 같이 믹싱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맹점주에 대한 발탁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많은 가맹본사들이 가맹점주를 발탁하기보다는 사실 가맹점주를 하겠다는 분한테 내주는데 좀 극박하잖아요. 우리 대표님은 발탁하신다는데 그 기준은
어떤 걸로 선정하시는지. 당장만 본다면은 뭐 가맹점을 내달라고 하시면 다 내드리는 게 유리해 보일지 몰라도 이게 길게 본다면은 그거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장사에 적합한 이런 이제 분들을 선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예비 점주님들을 선택을 할 때도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좀 면담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략 한 80% 정도는 나와요. 아, 이분은 이 장사에 좀 적성이 맞는 분이다, 아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한 20%는 걸러집니다. 그 80% 되신 분들이 이제 저희 이제 교육을 들어오시고 이론 교육 또 이 조리 교육, 그다음에 체험 교육 각각 이제 단락별로 통과를 해야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준비되지 않은, 그러니까 성공에 준비되지 않은 이제 이런 분들은 오픈까지는 이제 이르지를 못하고요. 어쨌든 그 과정을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발탁된 도시님들이 하면 성과도 좋죠? 100%입니다. 예.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원칙주의자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경영 철학과 나만의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저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즐겁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정직하게 또 이 즐겁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을 하면서도 세상을 즐겁게 만들자는 게 이제 제 철학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브랜드에도 재미적인 요소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용기, 이제 메뉴를 담는 용기 하나도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해서 또 제작한,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그 용기에 나갔을 때 이제 고객들은 더 이제 웃음을 자아내는 뭐 이런 정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업계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이 이제 브랜드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도 이제 콘텐츠가 일반적으로 이제 업장에서는 음악만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영상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범주에서 또 이벤트도 TV를 통해서 이제 이벤트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요소들을 많이 이제 있는 거죠. 이 브랜드에도. 그리고 세상을 뭐 즐겁게 살면은 좋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회사 이름도 브랜드 네이밍도 보면 펀이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예. 네. 펀과 임프레션, 감동. 네. 예. 대표님, 그 가맹점이 350개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네. 350개 가맹점 중에서는 나름대로 성공한 점포도 있을 것이고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맹점도 있을 텐데 대표님 보시기에 그 차이는 무엇 의미라고 생각하는지요? 뭐 저희 브랜드의 경우 뭐 대부분은 이제 뭐 좋은 결과가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되는 데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차이를 보면 이 마인드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좀 약간 부정적인 이런 이제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불성실함. 그러니까 내 사업이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마인드는 사실 무슨 일을 하든 사실 그거는 좋은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이 또 뭐 마인드는 문제가 없는데 뭐 게으르신 분, 뭐 이게 불성실한 뭐 이런 분들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결과가 좀 떨어지죠. 뭐 그런 점주들이 있다면 우리 본사 입장에서는 주로 어떻게 응대하십니까? 그거를 이제 그 전화위복으로 만들었던 사례. 그러니까 제일 이제 그 좋은 사례가 승계시에 나타납니다. 승계시. 그러니까 이 기존의 점주님이 의식 전환을 해서 이제 좀 뭔가 좀 변화가 되면 좋은데 그게 이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입지는 어차피 승계도 똑같잖아요. 그 입지에 브랜드의 경쟁력도 똑같고 사람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경우에 매출액이 뭐 한 2배 이상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나오고, 그래서 그런 어떠한 사례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어떠한 문제는 이제 보수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제 그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또는 만들고 싶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저는 패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프랜차이즈 사업은 그 사업자 간의 이제 어떤 비즈니스란 말이죠. 이게 서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점에서 정말 애정을 갖고 더 챙겨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본사가 더 이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맹점에 대한 어떤 이제 지원 사항들이 다른 이제 경쟁 브랜드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배정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편이고요. 그래서 그 패밀리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점주님들 뭐 가령 생일이다. 그러면 이제 담당 슈퍼바이저가 당월 방문을 이제 그 날짜로 잡아서 생일 케이크하고 이제 축하 그 편지 요거를 이제 그날 갖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좀 그 감동을 받는, 정말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점주님께서 이제 어떤 경조사가 있을 때 뭐 당연히 참석을 하고, 특히 이제 이 상을 당하셨을 때는 3일 동안 메뉴바이저하고 이제 슈퍼바이저가 매장 영업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패밀리십의 이제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가맹점 주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임직원이나 또 우리 협력사 다 이제 그런 어떠한 이제 그 가족이라는 어떠한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더 챙기는 게 이제 많다 보면 예산이 많이 좀 필요하겠죠. 말은 좋은데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이제 그 경영 방침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을 통상 이제 그 범위에서 한 50%만 벌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기업들이 잘 이제 되는 경우에 한 10%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 뭐 그래도 잘 되는 브랜드다 보니까 그 정도는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 방침이 이제 5% 이상은 벌지 말자. 그래서 그 초과되는 어떤 예산을 갖고 임직원들한테도 이제 타사에 비해서 이제 약간 더 나은 대우, 그리고 가맹 점주님들한테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마케팅적으로 서포트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있는 거죠. 우리 산업에서 사실은 어떤 본사만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어떤 비판적 입장에서 그 해결 방안으로 이익 공유제라는 얘기는 나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지는 몰랐네요. 정말 실제로 이렇게 배분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익 공유제는 사실 이게 어떤 이제 뭐 제도적으로 어떤 이익이 나온 거를 그냥 뭐 나눠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이제 가맹점의 어떤 이익이 극대화되면 당연히 본사의 이익은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아니 너무 그러면 수익률이 적지 않냐.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장사를 그 17개 업종 또 32번 장사를 하면서 저는 항상 초대박을 냈어요. 그냥 대박이 아니라 한계 매출까지 항상 다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했던 이제 방침이 그 마진율을 5%를 덜 벌자. 그래서 그 5%를 갖고 이제 고객들한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 서비스도 제공도 해드리고 이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 30평 매장에서 뭐 죽었다 깨어나도 4천만 원 이상은 못 나온다. 이렇게 했던 매장을 저는 이제 뭐 거의 늘 한 5,500만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보통 30-40% 정도의 더 올라갈 그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진율은 적지만 총 이익은 늘어나는. 그래서 제 이제 그 우선 이제 가맹점주님들이 또 그 잘 되는 게 바람직한 거고, 그리고 저희 본사도 예를 들어서 10% 영업이익을 취하는데 매출액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이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이면 사실 모두가 해피하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해피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1조 매출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000억에 10% 벌면 100억인데 1조에 5%만 벌어도 500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게 보면 이게 더 이래저래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뭐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가맹점 사업자,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우리 대표님도 위기를 맞이하거나 매우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 대표님만의 위기 극복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평상시에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제 사업을 해오다 보니까 뭐 크고 작은 난관들을 수도 없이 겪었죠. 결론은 이게 변수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수.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코로나라는 거는 우리가 누구도 예측을 못했지만 이런 유사한 이런 어떤 큰 외부의 어떤 악재는 늘 주기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평상시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는 이제 먹고 살만 하면 이만하면 됐어. 뭐 이 정도만 해도 돼. 이렇게 이제 하시다가 이제 이런 어떤 악재를 이제 맞으면은 정말 이제 뭐 안절부절 못하고 이제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정말 100%가 아니라 한 120%. 근데 많은 분들이 한 70-80%밖에 안 해요. 그리고 여유를 즐기고, 그러니까 여유는 좀 나중에 즐기자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최선을 다하다가 이런 일이 닥치면은 그냥 담담하게 긍정적으로 일단은 받아들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전화위복,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항상 전화위복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에도 그런 난관을 겪을 때마다 늘 전화위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격이 저희도 있었고, 그리고 아직 이제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참에 메뉴의 경쟁력이 대폭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점주님들, 가맹점에서 운영되는, 그러니까 본사의 어떤 매뉴얼은 정해져 있지만 가맹점에서 구현하는 거는 좀 갭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땡긴 거죠. 그리고 이 서비스에 대한 수준도 대폭 끌어올려갖고 6대 패밀리 서비스를 이제 적용을 해서 나갑니다. 예전 같으면 점주님들이 저희 브랜드가 장사가 잘 되니까 그래도 뭐 저희는 잘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했던 분들도 이 시기다 보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전화위복으로 보는 거는 이 어떠한 이제 요 비상시국은 길진 않습니다. 이 평상시에 비해서. 근데 이미 올라간 경쟁력의 결과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그게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도 이제 플러스로 그 요인이 이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향후 사업 목표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5년 뒤는 어떤 기업으로 만들고 싶으신지요? 뭐 처음부터 그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는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그저 이제 어떠한 목표 중에 하나가 100세 시대를 맞아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브랜드. 그래서 먹고 사는 브랜드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생계형 아이템은 아닙니다. 그래도 보통 이제 사업형 어떤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20-30억 이상 버신 가맹점주님들이 가장 많이 배출된 브랜드. 이게 이제 제 어떤 사업적인 목표 중에 하나고요. 저희 본사의 경우는 이제 제 당대에 제가 앞으로 한 20여 년 정도 사업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그 세계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을
만드는 게 이제 제 사업적인 목표고요. 사회적인 목표로는 향후에 이제 상장을 할 때, 제 주식 지분의 10%를 출연을 해갖고 보육재단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정말 고아들을 위한 이제 그런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5년 뭐 후에는 그때쯤에는 이제 저희가 한 1,500평 정도 규모의 어떤 사옥이 만들어져 있을 것 같고, 그때는 뭐 사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꿈꾸는 거는 저는 프랜차이즈 애플을 만들자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이 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서는 뭐 장사 사관학교라는 것도 한 3계층 정도의 또 구성도 하고, 또 장사 방송국, 장사에 관련된,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들이 정말 도움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서 좀 송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프랜차이즈 경제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이제 브랜드로 만들 것 같고요. 뭐 해외에도 뭐 그때쯤에는 한 3개국 이상은 진출돼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영업이익률 5% 이상의 이익은 고객, 가맹점주, 협력사, 임직원들에게 적절한 배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생 경영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맹점 사업자와의 진정한 패밀리십을 실천하고 있는 텀비어킹이 김철윤 대표님의 목표대로 달성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철윤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